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건진법사. 그동안 참 여러 가지 어떤 논란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건진법사가요, 서울 남부지검에 일단 체포가 돼서 지금 곧 구속영장이 쳐질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건진법사가 왜 문제가 되냐면, 이 사람이 그 남부지검에 가상자산 수사본부라고 있어요. 거기서 가상자산, 즉 코인을 수사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그 남부지검이 옛날에 김남국 수사한 데 아니겠습니까? 네. 코인 관련해서 그렇죠. 수상한 코인이 발견이 된 겁니다. 이게 아마 연사마 배용준 씨 이름을 팔아서 했던 그거인데, 거기에 자금 흐름을 보면서 여기에 건진이라는 사람의 지금 이 코인이 들어와 있네. 그걸 추적하다 보니까 2018년 지방선거 때 영천시장 공천 관련해서 당시에 1억 원을 받았다. 근데 그 1억 원을 받았던 사람은 공천 탈락했고, 거기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발해서 지금 체포를 했다는 것인데, 그래서 그동안 건진에 대해서는 꽤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좀 취재를 해보니까요, 이 건진이라는 사람은 소위 이제 이 조계종의 무슨 일광 조계종인가요? 일광 조계종이라는 것을 저 건진법사의 스승이 되는 분이 그걸 새로 창실했다고 합니다. 창실했다. 근데 이제 조계종 내에서는 이거는 불교의 본류가 아니다, 무속족이다, 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거기에 아마 이제 수제자인 것 같습니다. 강남에 조그마한 법당을 자기 집과 함께 만들어 놓고, 주로 이 사람이 이제 정재계 관계자들하고 꽤 인연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쪽에 특히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정계와 재계 인사들이 그리고 관계 쪽 사람들이 제가 아마 옛날에 어떤 분들을 좀 만났는데, 국세청 고위 관계자들 네. 이런 전직 국회의원을 만났는데 다 건진을 엄청 또 칭찬하더라고요. 대단한 사람이고 잘 맞추고 이런 하는데, 아마 그쪽에서는 꽤 이름이 알려져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인 최은순 여사와 꽤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던 사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진이라는 사람이 네트워크가 많다 보니까, 제가 듣기로 이제 이 코바나 컨텐츠 고문을 맡으면서 당시 코바나 컨텐츠가 했던 여러 가지 전시회에 꽤 많은 영향력을 행사해서 이렇게 사람도 많이 모아주고 후원도 많이 모아줬던 그런 역할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일설에는 김건희 여사가 개명을 할 때, 김건희로 개명을 할 때 네. 이름을 지어준 것도 저 건진법사다, 이런 얘기도 있죠. 네. 자, 그랬던 사람인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당시 대선할 때 그 선대본부의 네트워크 위원회라고 있었어요. 이 네트워크 위원회라는 게 사실 이제 무속 쪽이라든지 이쪽에 이제 사람들을 엮어내는 거거든요. 거기에 고문을 했습니다. 고문을 했는데 그때 아마 이 사진일 겁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 오면서 이 등을 이렇게 하는 장면들. 그다음에 수륙대제라고, 아마 이 종교가요, 속껍질 벗겨서 이렇게 하는 거 모양이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그 등이 걸려졌다, 그때 그래서 이제 논란이 된 바 있고, 그래서 실제로 이 건진이 이 정권의 핵심 실세다. 또 명태균과 비슷비슷하다. 또 명태균이 또 건진하고 또 경쟁했던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건진이 실제로 이제 많은 사람들하고 아마 통화한 기록들이 휴대폰에 남아 있을 것이다, 이런 지금 주장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른바 건진법사 폰이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인 거는 모르겠습니다만, 2018년은 이제 윤 대통령하고 인연이 맺어지기 전 아닌가 싶은데, 여하튼 그 지금 요번에 그 구속된 거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에 경북 영천시장을 노리는 사람에게 내가 당신 공천 다 받아줄 수 있다 해서 한 억대의 금품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관련해갖고 이제 불법 정치자금 수수다 해가지고 된 건데, 근데 이제 폰이 털렸잖아요. 그럼 폰을 포렌식 해갖고 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 부부와의 어떤 여러 가지 주고받았던 문자라든가 통화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자, 건진이 이제 저는 아마 솔직히 그런 의혹도 듭니다. 아마 진작 수사를 했는데 이걸 뭔가 수사를 공개적으로 못 하다가 지금 이제 윤 대통령 탄핵 소추되고 또 특검 이야기 나오니까 아마 검찰이 아마 이렇게 좀 공개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솔직히 저는 의문도 있습니다.
자, 이 건진과 함께 계속적으로 윤 대통령 이야기 나올 때마다 거론된 사람이 바로 천공입니다. 천공. 이 천공이라는 사람인데 이 천공이 본명이 이천공인데 뭐 홍익인가 인성교육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그동안 계속 해왔는데 이 사람이 말입니다. 사실상 계엄령을 굉장히 부추겼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했던 영상 중에서 계엄의 8단계라는 게 있습니다. 아. 그게 뭐냐면 올해 안에 계엄령을 내려서 종북 좌파들을 쓸고 내년 2025년도에 윤석열 대통령은 통일 대통령이 돼야 된다. 이거를 계속적으로 이야기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또 하나 이제 지금 탄핵 이후에 올려서 윤 대통령 하늘이 내린 대통령이다. 3개월 내에 또 상황이 바뀐다. 윤석열과 박정희는 하늘이 내린 대통령이고 실패 아니라 국민이 공부하는 과정이다. 하늘이 윤에게 세계의 힘을 몰아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또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참 오명한 영빨의 세계네요. 근데 뭐 영빨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저런 거 즐기면 되는데 왜 저런 사람들이 이 정치 세계에 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정치 세계에 들어와서 저런 목소리를 내는지 또 저런 사람들의 둘러싸여 갖고 주요 의사 결정을 내린 이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될지 네. 참 참담합니다. 참담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관저 이전 때부터 시작해서 관저 이전은 또 이 풍수지리 전문가가 또 와서 결정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천공이 뭐 하여튼 윤 대통령의 정신적 지주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건진도 굉장히 오래전부터 관계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참 기가 막힙니다. 이런 솔직히 이분들 다 무속인들인데 이 무속인들을 대통령과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과정들 이게 또 제가 볼 때는 참 기가 막힌 그런 과정이고 그리고 또뭐 많잖아요. 네. 뭐 이제 관상 보는 분. 네. 그다음에 또 뭐죠? 저 사주. 그래갖고 뭐 김건희 여사가 선생님 저 감옥 가나요? 하고 물어보신 분 또 대구에 계신 분. 네. 뭐 그러니까 아직도 등장할 그런 저 역술인이라든가 무속인들이 더 많아요. 참 이게 사실 그동안 저희가 좀 알고 있으면서도 이게 좀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씀을 못 드렸던 측면도 있습니다. 이게 뭐 괜히 우리 쪽에 안 좋은 이야기인데 근데 이게 뭐 워낙 소문이 많이 돌고 실제로 이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제는 뭐 더 이상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오죽했으면 이제 검찰도 이제 수사에 나섰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런 행태가 나는 거고 또 하나 이제 지금 명태균이 지금 계속 홍준표 입 나불거리면 가만 안 놔두겠다 이야기했던 명태균이 오늘은 또 홍준표 끝장내겠다 이런 이야기를 변호인을 통해서 했습니다. 근데 그 뭐 때문에 끝장내겠다 하냐면 예전에 홍준표 시장이 무소속으로 된 바 있어요. 네. 그때 당에 공천을 못 받으니까 무소속으로 해서 대구에 출마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복당을 죄송합니다. 복당을 명태균에게 부탁했다. 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저기 그 명태균 씨 변호인이 남상권 변호사인가요? 그 이제 MBC 라디오에 나왔고 홍준표 계속 나불대면은 그 손 봐주겠다 했을 때 한 이틀 동안 그냥 아무 얘기도 뭐 없이 그냥 저 홍준표의 인내심을 전 다시 봤습니다. 네. 굉장히 인내심이 있는 분이구나 하는 거를 제가 알았는데 근데 이제 어제 또 이제 그 얘기를 한 번 더 치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한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랬더니 5시간 전에 페북에 글을 올렸어요. 그 당시에 복당 대상자 중에서 뭐 김태호라든가 윤상현이라든가 권성동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에게 복당 신청을 했을지 모르겠으나 자신은 김종인에게는 한 적이 없다. 왜? 동아은행 뇌물 사건 그 김종인 위원장 그때 자기가 조사실로 들어가서 뇌물 받았다는 자백을 받아낸 사람인데 네. 어떻게 그런 뇌물 사범에게 자기가 복당을 해달라고 애걸복걸할 수가 있느냐? 자기는 그런 적 없다 하면서 이 명태균 씨를 뭐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 일단 네. 거기까지는 해놨어요. 예. 참 상황이 참 묘하게 돌아갑니다. 명태균은 계속 홍준표 시장을 아주 타켓으로 해서 매일같이 이제 공격을 하고 있고
또 건진도 지금 뭐 새롭게 등장해서 건진폰에 도대체 누가 있을까? 뭐 이런 것들 사실 이제 판도라 상자가 열린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동안 사실은 뭐 이렇게 꾹꾹꾹 눌러놓고 있었던 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면서 앞으로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뭐 더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무속인들도 꽤 있습니다. 뭐 류모 씨라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 하여튼 이 여사가 관계를 맺었던 이 무속인들이 꽤 있는 것 같고 이들과 통화하고 대화하고 이런 내용들이 이제 하나 둘씩 이제 아마 공개가 되어 나가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글쎄요, 많은 국민들이 보시면 이걸 또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참 제가 상상만 해도 아찔아찔한 그런 상황 같습니다. 제발 국민을 안 보고요. 자꾸 이렇게 뭔가 뭐 이런 이 미래를 보는 사람들한테 자꾸 모든 거를 물어보려고 그러고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참 오히려 현실에 답이 있는데 뭘 해도 3개월 뒤에 좋아져 뭐 그대로 가 이런 이야기만 믿다 보면 정말 이거 큰 패착이거든요. 더군다나 국가를 운영하는 분들이 그런 식으로 만약에 기대를 가지고 간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있는 그대로의 현실이 아니라 본인들이 보고 싶은 가상 현실 속에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참 이걸 말씀드린 저희도 참 드리고 싶지 않은 이야기지만 자꾸 이제 이런 현실이 나오니까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